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의 세계 준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오늘 어떤 말을 하려나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예전부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근데 오늘이 지나면은 영영 못 찍을 것 같다라는 저만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 컨텐츠를 조금씩 더 찍어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제 구독자가 초급 간부분들이나 오랜만이라서 이렇게 초점도 잘 못 맞추고 하는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급 간부 때 하면 좋은 일들입니다. 여기에서 초급 간부라고 하는 거는 소위 중2 그리고 하사, 중사 초반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소위 중2 때 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대위나 사회를 나와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소위나 중2 때 그리고 하사나 중사 초반 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남거든요. 여러 특수한 보직들 빼고는 그런 게 사실이에요. 만약에 3년차 이상의 간부들인데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중에 한 2억 개 이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은 크게 반성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소위 중2 때 그리고 하사 중사 때 했으면 좋았을 일들을 4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육군 규정을 정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육군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육군 부대에서 꼭 지켜야 하는 규칙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는데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크게 3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보 관련된 육군 규정이에요. 간부들은 비치인가자이기 때문에 특히 장교들 비문이 자기 앞으로 한두 개씩은 꼭 있을 거예요. 그럼 비문들을 잘 생산하고 지키고 파기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들이 다 육군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안 지켜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육군 규정에 보면 어떤 글씨체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뭐 삭선을 그을 때도 어떤 색깔로 삭선을 그어야 되는지, 그리고 몇 센치로 그림을 넣어야 되는지, 인수인계 할 때 인수인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는 사람 이름을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걸 안 읽고 그냥 자기 감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감사하다 보면은 뭐 문제가 생기고 전역하고서도 불려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군생활하면서 초반에 정보 규정을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정은 휴가 규정이에요. 우리가 내 업무가 아니면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휴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휴가도 있지만 내가 나중에 결국은 지휘자나 지휘관이 될 건데 내 밑에 있는 우리 병사들의 휴가를 잘 관리해줘야지 총망받는 지휘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병사들이나 아니면 우리 부하들이 휴가에 민감해요. 그래서 휴가 규정에도 뭐 아팠을 때 갈 수 있는 게 있고 며칠까지 갈 수 있는 게 있고 뭐 돈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읽고 그냥 내 감으로 부대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한 사람이 휴가를 오바해서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관리를 안 하고 규정을 모르다 보니까 누가 통제를 안 한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간부의 존재의 목적은 부대를 잘 운영하고 공평하게 우리 병사들이나 부하들이 자신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휴가 규정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추천드릴 육군 규정은 징계 규정이에요. 이게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휴가만큼 중요한 게 징계예요. 군대에서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들을 예방하는 게 먼저지만 생기고 나서는 결국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절차를 모르고 해결을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징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너 뭐 휴가 제한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조사하고 그리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 이의 신청까지 받은 다음에서야 어떤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게 날짜, 시간 이런 통제가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직접 피해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이 부대에서 인사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부대 지휘관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규정은 잘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3개를 책을 만들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그 나중에 애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면 잠깐만 하면서 이제 규정을 먼저 살펴보고,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초급 간부 때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습관으로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군대 용어 사전을 보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그냥 보면 되지 라고 하는데요, 군대 용어 사전 본 사람,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20%도 안 될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디지털 문양으로 된 군사 용어 사전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 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영어로 된 거를 못 본다, 만약에 내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한글로 된 그 군사 용어 사전의 뒷부분에 보면은 축약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죠. 뭐 CPX, Key Resolve, KRFE, FTX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의 줄임말인지를 알아야 내가 쓰고 우리 병사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나중에 작전 계획을 만들 때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높은 계급에 올라갔어도 FTX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필드 트레이닝 엑설사이징이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그냥 감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지, 나가서 활동하는 거야 라고 정도만 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용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개념을 축약해서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어부터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사 용어 사전을 읽어봐야 되는데 한글로 된 거를 위주로 읽을 때 그 뒤쪽에 축약어로 된 영어들을 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떵떵거리면서 당당한 장교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좀 심심할 때 읽어보면 좋아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좀 특이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군사용어 사전과 비슷한데요, 교범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범은 규칙이자 내가 전쟁에 나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이런 컵에 물을 담아야 된다, 그냥 아무거나 물 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효과적으로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적혀져 있는 게 교범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읽어요. 그 이유는 귀찮으니까. 글로 된 거 보기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급 간부 때는 일단 내가 속해 있는 내가 가진 보직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범을 읽어봐야 됩니다. 두껍지도 않아요. 처음에 시작만 어렵지 뒤쪽에 읽어보면은 말이 어렵지도 않게 잘 써져 있어요. 그림도 많고. 그래서 교관 연구실이 다 있잖아요. 그 교관 연구실에서 반드시 퇴근하기 전에 1시간 정도 혹은 퇴근 후에 1시간 정도는 교범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는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사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진짜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대 혹은 내가 속한 중대 포대의 작전계획을 꼭 읽어보세요. 꼭. 작전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전시에 나가서 어떻게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한테 오는 자원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군생활을 7년 동안 하면서 작전계획을 꼼꼼하게 제대로 읽는 초급 간부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훈련할 때 그냥 포대장이 알려주는 대로, 작전과장이 알려주는 대로 그냥 이대로만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부하들이 보기에도 쟤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를 단숨에 들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전계획을 보셔야 되고, 너무 큰 작전계획, 그러니까 전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사실 볼 수는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초급 간부 때 보라고 하기 좀 힘들고, 내 임무가 뭔지 그리고 우리 부대의 임무가 뭔지 우리 부대 상급 부대의 임무가 뭔지 정도까지는 거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장교가 간부들이 비문을 읽을 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비문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확하게 알고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전쟁에 나가거나 훈련을 나갔을 때 내 부하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셨죠? 반드시 작전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내 거부터. 네, 지금까지 여러 개를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육군 규정을 정독해야 되는데 정보 규정, 휴가 규정, 징계 규정을 반드시 잘 봐야 된다. 책으로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녀라. 아니면 간부들하고 그거를 강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 용어 사전을 봐야 된다. 그런데 한글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같이 보면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한글로 된 걸 보시고 그 뒤에 축약어, 영어로 된 축약어를 반드시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범을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 거 보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내 거부터 봐라. 그래야 부하들한테 제대로 된 걸 가르쳐 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작전 계획. 내가 속한 부대의 작전 계획부터 그리고 내 바로 위에 제대의 작전 계획까지는 꿰뚫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의 병사들 그리고 나의 부하들을 전쟁에서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교의 존재 이유, 부사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영상들을 좀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잔소리겠죠? 근데 이게 제가 올릴까 말까 했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초급간부라고 시간 많다고 땡자땡자 노시지 마시고, 개인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군에 담고 있는 동안은 어떤 군대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곧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